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충남방송에서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우리 지역 후보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3파전으로 치러지는 서산시장 선거로 가보겠습니다. 재선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이완섭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을 해왔습니다. 중앙과 지방 행정을 모두 경험한 어찌 보면 유일한 행정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저는 강점이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내는 그런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은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이제 완성의 시기로 가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설계도를 그렸던 사람이 바로 이 일을 가장 마무리해 나갈, 완성시켜 나갈 유일한 적임자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과 함께 만들어 온 이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민선 국인이 시작되기 때문에 끝까지 완성하는 시장이 저한테는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속만 하는 정치가가 아니라 완성하는 행정가, 그리고 시작한 일을 반드시 끝까지 책임 있게 하는 그러한 저돌적인 추진력. 서산의 변화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데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어가면 바로 성장과 발전입니다. 핵심 사업을 반드시 완성시켜야 하는 그러한 아주 중차대한 기록위에 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속성 있는 시정이 곧 시민의 이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수 경험을, 그리고 완성의 경험을 가진, 그리고 모든 성과를 많이 창출해낸 검증되고 또 검증된 리더, 바로 기호 2번 이완섭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왔습니다. 강점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찌 보면 또 제 자랑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저는 여러 가지를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남들보다 또 쉽게 익히고 또 다양한 부분을 잘 알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시민들과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술도 하고 색소폰도 하고 하모니카도 불고 또 언변도 남한테 뒤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종합적으로 보면 큰 강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행정가죠. 중앙과 지방 행정을 모두 경험한 유일한 그러한 그 전문 행정가입니다. 서산 전문가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 측면들. 그리고 또 저는 앞서서도 말씀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강력한 추진력, 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는 저돌적인 추진력. 한다면 하는 거죠. 자원회수시설 13년 걸려서 이 완성이 됐는데 지금 얼마나 뜨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단편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끝을 보는 사람이에요. 한 번 한다고 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 시작한 일은 반드시 완수하는 그런 것들도 저는 강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중앙에서 많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행정을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과의 이런 그 인맥,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중앙의 인맥, 이것도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호 공약이라고 하니까 이 가혹한 질문으로 다가오는데요. 저는 민선 8기 때 추진해오고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 민선 9기 때는 완성하는 것, 이것을 1호 공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굳이 꼭 뽑아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출산에서부터 육아, 교육, 돌봄, 취업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연결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1호 공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산 측면에서는 출산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지원을 확대하고 산후조리 지원, 그리고 또 난임 부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육아와 돌봄 차원에서는 24시간 365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충을 하고 이 돌봄 시설을 또 확충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교육부 부담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급식비라든가 학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스터디 카페를 또 이렇게 짓고
청소년 재단을 설립해서 맞춤형 청소년 이런 그 복지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취업 문제인데요. 이 취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직업 교육에서 취업까지 이루어지는 연계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도 지원하겠습니다. 출산은 결심만 하면 되는 것이고 양육은 서산이 책임지는 그런 도시. 아이, 부모, 청년 모두가 안심하는 도시. 그러한 도시를 구현하는데 기호 2번 이완섭 제가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현직과 새 인물이 맞대결을 펼치는 예산군수 선거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재선 도전에 나선 최재구 후보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4년 전에 예산 군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예산 군수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국민들께서 저와 호흡을 같이 해주시면서 예산의 미래를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국민들 속에서는 안정 속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참모습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국민들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로 모아져서 국민들은 편안하게, 저는 군정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10년, 20년을 설계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우리 예산군은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출마하는 것도 우리 예산 군민들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제시를 해서 앞으로 4년 동안은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예산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상대 후보님 상당히 존중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동안에도 제가 갖고 있었던 철학이 있습니다. 저는 강력한 리더십 분명히 필요합니다. 카리스마도 필요합니다. 군정을 이끄는데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스킨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눈높이에서 국민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군수야말로 예산에 필요한 군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을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저에게 많은 기대를 해주셨고 그분들과 함께 해오다 보니까 저를 많이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군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은 리더십도 스킨십도 함께하는 예산군수로서 예산군정 전반에 모든 것을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런 군수가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저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만 바라보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갖고 있는 1호 공약은 어찌됐든 예산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입니다. 전국 지자체, 모든 지자체들이 똑같이 갖고 있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공통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천안 아산까지 내려온 경제 흐름이 이제는 우리 예산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내포 우리 신도시 도청 소재지에서 그 다음에 아산까지 내려온 경제 흐름을 마중물 역할을 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이곳 예산입니다. 이 발전하는 동력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예산 국민들이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복지를 튼튼하게 촘촘히 만들어서 국민들이 행복한 예산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안전한 예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예산 국민들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예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예산은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거고요. 우리 예산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경제가 풍성한 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선거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충남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명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가 대면 면접조사 방식의 보수진영 단일화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진보와 중도 진영으로 분류되는 김영춘, 한상경 예비후보는 8일과 9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해 단일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충남교육감 선거에는 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단일화 성사 여부에 따라 다자구도가 재편될 전망입니다. 예산을 포함한 충남 4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이번 공모는 전국 인구 감소 지역 59곳 가운데 5곳을 선정하는 것으로 충남에서는 예산과 부여, 서천, 금산이 신청했습니다. 선정 지역 주민에게는 매달 기본소득 15만 원이 내년 말까지 지급됩니다. 현재 충남에서 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는 곳은 청양 한 곳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는 현역 단체장과 도전자들의 대결인데요. 특히 광역단체장의 경우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단체장들은 재임 기간 성과와 정책의 연속성을 앞세우고 있고 도전장을 내민 후보들은 새로운 변화와 심판론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선거가 현역 프리미엄과 심판론의 대결 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현역 박형준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맞붙습니다. 박 후보는 정책의 연속성과 도시 도약을 강조하며 3선 도전에 나섰고 전 후보는 해양수도 부산 완성과 지방중심 성장 전력을 내세우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국민의힘인 현역 유정복 시장이 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경쟁합니다. 유 후보는 천원 정책과 해사법원 유치 등 재임 시절 성과를 내세워 안정론을 부각했고 박 후보는 바이오 산업 중심의 미래 성장 전략을 제시하며 지방정부 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지사 선거 역시 현역과 도전자 간 구도가 뚜렷합니다. 3선을 노리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우 지사는 일을 해본 사람이 더 잘 안다며 도정 성과와 정책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오중기 후보는 보수 텃밭, 경북의 새로운 변화와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도 비슷한 구도입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첨단 산업 전환과 정책 연속성을 강조하며 재선 도전에 나섰고 민주당 우상호 후보는 중앙정부 협력과 변화론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현역 후보들은 행정 경험과 성과를 앞세운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도전자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심판론으로 맞서는 양상입니다. 현역 프리미엄이 이어질지, 변화 요구가 확산될지, 남은 기간 후보 간 정책 경쟁과 민심 향방에 따라 승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가를 핵심 이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물가와 일자리, 주거 문제 등 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 분위기가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가장 크게 주목하는 건 단연 생활과 직결된 현안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그리고 주거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표심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지갑은 가벼워졌지만 생활 물가는 계속 오르고 부동산 시장까지 불안정해지면서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 같은 현실을 안정시킬 수 있는
후보를 찾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서민으로서 물건을 사거나 이럴 때 좀 체감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한테 돌아오는 무슨 혜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일단 몸소 체험이 가능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서민들은 이제 집값 안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저희 서민들에게 조금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주택 정책을 가지고 있는 후보를 아무래도 지지를 할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취업난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업 채용이 일부 늘고는 있지만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넘기 어려운 벽입니다. 청년이 졸업을 하고 최대한 빠르게 취직을 할 수 있게 좀 제도적이나 아니면 좀 인턴이나 그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혹은 박람회 그런 공론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역시 빠질 수 없는 쟁점입니다. 낙후된 지역 개발 속도는 표심을 가르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개발하는 거 빨리빨리 진행해 주면 좋겠고 노후된 데도 조금 재개발적으로 해주시면 좋죠. 이 밖에도 세대 간 갈등과 이념 대립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표심을 가를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4년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뽑는 6.3 지방선거. 누가 더 현실적인 해법으로 민생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 유권자의 표심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수도권 집중 현상 속에서 지역 소멸을 막아낼 골든타임으로 평가받습니다. 유권자들은 붕괴된 지방의료 시스템과 고립된 교통망을 살려낼 실질적인 적임자를 찾고 있습니다. 전국 표심을 흔들 주요 쟁점을 전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영동 북부 지역 거점 공공병원인 속초의료원. 지역 주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의료기관이지만 의료진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응급실과 마취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같이 로컬에 있는 병원들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내려오려고 하면 요구 조건이 너무 많거든요. 비수도권 유권자들의 가장 절박한 화두는 단연 의료 공백 해소입니다. 지방으로 오려는 의사가 줄면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마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내가 2번인가 응급실에 왔었는데 그게 좀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응급실 문제. 네. 인구 감소로 인한 열악한 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최근 수익성을 이유로 대중교통 노선이 대폭 줄면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전국 시외 고속버스 노선은 30% 넘게 줄었고 최근 7년간 지방터미널 37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농촌진흥청 조사를 보면 농어촌 지역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평균 배차 간격은 약 70분 수준. 버스 한 번 놓치면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출근 시간대라든가 그때 좀 그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그 버스가 좀 많이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열악한 일자리 문제까지 겹치며 비수도권 이탈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떠난 10명 중 7명은 저출생이나 고령화 같은 자연 감소가 아니라 일자리와 인프라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사회적 유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지역 유권자들은 인구 유출이라는 악순환을 끊어낼 실질적인 대안을 선거에서 찾고 있습니다. 인구를 어떻게 늘릴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치단체장 출마자들이나 도지사 출마자들이 잘 얘기를 안 해요. 이 공약이라는 거가 사실 검증이 안 된 게 되게 많아요. 지역 소멸의 시계를 멈춰 세울 실질적인 해법이 이번 선거의 성패를 가를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